오늘은 양이 많이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해서 지지를 일단 크게 한번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은 이런 패턴 스타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뒤에 지장간을 한번 다룰 때가 있어요. 그때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묘하고 진에 대해서 좀 나갈 텐데요. 묘는 인묘진의 묘고, 그렇죠? 목운동, 봄운동입니다. 봄운동, 그렇죠? 봄운동은 생하는 운동이고, 생명이 생기가 발현되는, 그렇죠? 드러나는 때인 거죠, 그렇죠? 뭔가 그 땅 속의 뿌리로 에너지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인과 묘의 차이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둘 다 생기예요. 둘 다 목기예요. 둘 다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이렇게 완성되고 열매 맺고 결정지어진 그런 기운이 아니란 말이죠. 움직이는 기운인데,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이게 사물의 비유라면 땅 밑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구상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인이다. 지지에서 가장 닮은 글자를 천간에 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인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지상으로 이렇게 그 싹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런 자리에 처음을 이루는 것을 묘라 합니다. 그래서 묘는 원래 이 한자의 그 기원에도 보면 묘는 문을 닮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5시 반에서 7시 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5시에서 7시 정도. 해가 막 여명이 밝아와서 농경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살인문을 열고 문을 열고 농사 지으러 활동하러 나가는 그런 때에 딱 타임이 묘예요. 묘. 그러니까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의미가 있어요. 움직이고 그리고 이 활력이나 활기. 그러면서도 크게 이 묘는 좌오묘유의 왕지이죠. 그러니까 왕지라는 것은 천간의 모습은 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쭉 해서 다시 개로 이렇게 해서 천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로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하는데 이 천간의 기운이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간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병화를 대행을 해서 태양빛을 비치든 많은 성운들이 정화기운을 비치든 그런 것들이 이 터전이 있어야 돼요. 이 지구라고 하는 터전이 있어서 이 터전에서 그러한 기운들이 이렇게 맺혀졌을 때 어떤 유형적인 그러한 그 유형화, 물질이나 어떤 그쵸? 이렇게 그 형상화, 유형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월에서 갑이 병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인묘진 운동도 시작을 하고 인호술 운동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봄철이기 때문에 인묘진에 뭔가 이렇게 그 만물을 생에서 출발하고 스타트하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현실적으로 조금 구체화됐다, 유형화됐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장할 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이게 묘에는 그 전에 이렇게 인에서 넘어온 여기가 간목이 기운의 형태로 있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묘가 되면 이 기운이 본기인 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묘 속에는 갑의 성분도 을의 성분도 다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묘를 가지고 있다. 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십성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면 궁성의 연월일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 이런 변화에 따라서 나는 그 전에 인의 기운을 받았다가 인의 기운이 그렇죠? 갑에서 그 기운이 생기가 물질화되고 현실화되고 굳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을로서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바뀌는 좌우묘인은 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오화만 빼고 다 기운이 그 전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근데 좌우묘인과 목화금수의 왕지인데 이거는 목의 기운이 양기가 음기로 양기가 음질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좌우묘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활동적이다, 활기가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유가 가장 덜하겠지. 유가 왕지가 있어도 그렇죠. 유는 결실 맺는 거고 굳어지는 거고 고정되는 거고 이렇게 확정적인 거고 이런 에너지니까. 근데 반대에 있는 묘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막 그렇죠. 출발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묘라고 합니다. 묘. 그러면서 이렇게 임묘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봄에 방국의 생왕묘의 단기간 기운의 왕지가 되는 거고, 왕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삼합운동을 하는 해묘미의 또 왕지가 돼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또 해묘미 목운동이라고 하는 가장 정체성을 드러낸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인자가 이제 묘라고 하는 건데, 묘는 다양하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12성에서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묘 새싹으로 떡잎으로 문이 열려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하고 확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확산한다라는 건 확장한다라는 거는 움직인다라는 거는 활동한다라는 거고, 활동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안에서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밖에서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만나고 이런 에너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묘에 붙을 수 있는 에너지 중에 이렇게 을하고 개 같은 에너지가 을정기 신계가 붙는데 잘 맞죠. 본래 묘의 속성하고 천간의 기의 속성하고가 잘 맞아요. 이런 을묘는 그래서 우리 이건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12운성으로는 천을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묘하고의 시너지가 맞는 거는 계묘인 거죠, 계묘. 그래서 계묘가 개도 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에너지를 분산하고 이렇게 그 열화시키고 끌어올리고 하는 이런 성향들하고 잘 묘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라고 하는 거는 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때요? 봄에 제격이 되는 봄에 딱 그 적합한 그런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묘는 생기가 되고 움직임이 되고 이런 에너지를 몸으로 쓰면 이런 기운이 그래서 도화 기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도화. 도화는 나를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그대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묘인과 다 도화인데 흔히 뭐 제가 예전 일주일 할 때도 그러니까 뭐 묘는 매화, 오는 장미, 유는 국화, 그다음에 자는 동백. 그러니까 이게 다 계절을 대표하는데 자기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본래 봄에 봄처녀 같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한 이런 에너지가 바로 묘의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묘의 이 을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이는 땅 속에 있었고 인중의 간목으로 생기로 생명 에너지로 어떤 움직인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거는 좀 발랄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열매는 아닌 거예요. 이 을이 결국은 가서 그죠? 결국은 가서 경으로 신으로 바뀌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 안에 씨가 맺혀지고 그래서 술로 들어왔다가 다시 해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해자축을 거쳐가지고 그죠? 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처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초, 어떤 기미, 시작 이거를 했던 게 을이라는 거예요. 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자연이라고 하는 건 한 3단계 운동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나는 왕지로 새싹으로서 나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생기로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건 다치면 안 되는. 그래서 사람에게서도 정맥, 신경, 이렇게 어떤 생기 에너지가 뭉쳐있는 곳 이런 게 다 묘의 현상들입니다. 또 이렇게 그 몸체에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몸체 기둥에 체에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묘의 모습이에요. 묘의 모습들. 그래서 손 같은 거, 뭐 손발이라고도 하고 이제 요김에서는 수를발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천간에 보면 경하고 을이 있으면 경은 틀이고 을은 틀에 붙어 있어가지고 움직여지는 이런 형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에 을이 있다가 이렇게 인묘진이 되면 이 새싹 활동이 다 물형이 물의 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싹 운동이 그 다음에는 꽃으로 바뀌고 꽃이 씨방이 맺어지고 안에 씨방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열매가 그죠? 그 씨앗이 익어가지고 다시 어때요? 창고에 들어가서 새봄을 기다리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처음 그런 운동을 시작하는 게 을이에요. 을. 예, 묘. 지지에서는 묘의 형태. 그래서 묘가 이렇게 인묘진의 봄의 왕기, 봄의 어떤 가장 실체를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목운동이 진중에도 을이 한 번 있고 미중에도 한 번 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그런 각각의 흐름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을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이나 실체를 가장 완연하게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묘다. 묘. 그래서 묘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꼭 명리 말고도 그 묘라고 하는 거를 삼명통에서는 경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림. 옥같이 푸르른 숲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같이. 그러니까 그런 푸르른 숲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때란 이 어떤 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2벽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유금이었던 것이 밀려가 가지고 계속 그렇죠? 인월의 삼음상향으로 밀려갔던 것이 이렇게 이양은 남아있죠. 이양은 남아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음은 남아있고, 이음사양이 돼가지고, 이음사양이 돼서 점점점 양기가 올라가지고 이 음기를 점점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형국인 거죠. 이거를, 그냥 뭐, 들어두세요. 이해 안 되시면, 들어두세요. 그 뇌천대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뭔가 크게 기세를 갖췄다라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그 틀을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야. 인무까지는 내가 어떤 그 구상이고 기획이고 지향점이고 이상이고 포부고 이랬는데 그것을 실체화된. 그러면서 이 묘라는 것은 인에서 스프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순서적으로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확 퍼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봄에 보면 갑자기 그냥 파릇파릇하니 온 산하가 확 뒤덮이잖아요. 그런 형상이 묘의 모습인 거예요. 묘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아주 힘이 장하다. 그런 모습도 있고, 대신에 또 이렇게 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간을 보면 을인데 이렇게 굽는 의미가 있어요. 만곡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때요? 어디든지 구분대가 있으면 이거를 돌아가고 휘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유연성이 있죠. 그래서 인이나 갑은 한번 태풍에 쓰러지면 꺾이면 재기하기가 어려운데 을은 안 그래요. 을 가진 사람들은 천간이든 지지든 아주 생명력 끈질깁니다.
절대 never die. never die. 죽는 것 같지만 안 죽는다 이거야.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있어서 상당히 유연하다. 유연하고 이거는 재주, 재능 또 어떤 이런 부분을 뜻하고 또 대신에 이 묘에는 지지에 오묘미신을 현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침. 이렇게 드리워진 침이다. 그 옛날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졸릴 때 이렇게 바늘로 찌르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이 저기 머리 위에 바늘 칼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뭐 수행하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침이라는 거는 뾰족하다라는 거죠. 뾰족하다, 예리하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그러니까 을은 이렇게 바람 같고 붓 같고 실 같고 신경 같고 예민하고 어디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현침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주 예민한, 그러면서도 예술적인. 그래서 이게 묘하고 술이 만나면 이렇게 춘추문예다. 이건 가을 기운, 봄 기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어쨌든 묘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인체에 와서도 이렇게 그 어떤 형상이냐면 무조건 이제 유동하고 흐르는 이런 형상들은 다 묘에 해당이 돼요. 묘에. 예를 들면 이 남자인데 경진생이면 나이 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6월에 신묘일주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보면 희한하게 이렇게 묘유충이 돼 있고, 여기도 을경합이 이렇게 됐지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다 금목이 상쟁을 하고 있죠. 금목이 상쟁을 하는데 경신으로, 그러니까 갑경으로 내지는 이렇게 그 묘유도, 이 묘유가, 그러니까 인신보다는 묘유로 가늘고 세밀한 이런 것들, 이게 다 신경이거든요. 이 일지는 여러 가지가 돼요. 중년 이후에 내 심리도 되고, 중년 이후에 내 배우자도 되고, 내 건강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묘가 지금 다 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가 군대를 안 가는데 왜 안 갔냐면 고환이 없어. 고환, 남자인데, 정자 생산하는 그 고환이 없단 말이야. 처음에 몰랐는데, 없어가지고, 다, 묘는 이렇게 알을 닮았어요. 알을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알이 깨져 있는 상황이잖아. 맞잖아. 다 없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성에서는, 묘를 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묘파성. 한번 이때 육친이든 몸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한번 깨질 수가 있다.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가 있으면. 이런 의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 말년에 이렇게 정화가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율을 해주고 있죠. 조율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태생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을이 여기 묘 중에 진 중에 을이 있는데 진유가 이렇게 합을 하면 육합을 하지만 육합이라고 하는 궁이까지의 합력이나 접합력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합을 하면 진중에 을목이 닫히는 구조예요. 진중에 을목이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신경으로 쓰는 거죠. 재성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을이 지금 어때요? 매여 있고 충돼 있고 극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신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체적인 현상으로. 그래서 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생기다. 생기를 대변하고 대표를 하는 거다. 묘를 쭉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공부 시간이 아니라 계속 보세요. 제가 기본 초급에서부터 고급 특급까지 다 정리정돈을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리되시는 만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묘라는 거는 그러한 형상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도화 중에서도 강한 그러한 또 혈류, 흐름 이런 현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물상을 보면 여기 이제 묘진천 같은 게 있어요. 나중에 다 뭐 저 성충파에 이렇게 다 얘기할 텐데 묘가 새싹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죠? 묘가 새싹이 이렇게 났는데 이 새싹을 어때요? 한번 이렇게 그 논으로 옮겨 심는 거, 이게 묘진천이라 그래요. 그럼 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이식받는 모내기판 논은 좋지. 내가 왔으니까. 그렇죠? 묘진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묘지는 이게 다 이렇게 묘진천, 유술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묘가 이렇게 진해 그 인묘진의 목기가 수그러드는. 왜냐하면 진중에 을목이 있고 묘중에 을목이 있는데 진중에 을목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를 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싹인데 싹으로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데 다음의 모습은 넥스트 단계는 이게 뭘로 가야 돼요? 꽃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싹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중의 을목은 싹이 되는 거고 진중의 을목은 이렇게 꽃으로 하려고 하는 게 되는 거고 미중의 을목이 되면 그때는 어때요? 완전히 자라려고 하는. 왜? 이미 가을이니까. 그런 에너지가 끝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가 있으면 을술로 못 붙잖아요. 을술은 아니어도 그때 정도가 되면 만약에 일주로 있다 아니면 어디든 육친에 어디 있든지 하면 을이 고지에 있어도 묶여가지고 답답한 거야. 또 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지를 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런 현상들을 그냥 백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호냐? 그러한 그 에너지의 기운의 변동, 이제 흐름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묘파 뭐 이런 또 묘미, 묘신, 미신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만곡의 상이 있다. 사지의 관절 같은 경우 현침도 되고, 이거를 이제 그 육임에서는 이 태충이라 해요. 육임도 뭐 자는 신우, 축은 대길, 이는 공조, 묘는 태충, 지는 천강, 그죠? 사는 태을, 그 다음에 오는 승후, 승광. 이래서 12개 가지 이제 그 별다른 별칭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뭔가 아까 뇌천 대장 같은 거죠. 대장괴 같이 크게 어떤 이렇게 그 일출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러면서 사람은 인호순 운동을 하고 태양 따라서 일반적인 패턴의 운동을 하는데 태양이 인에서 생했으면 묘에서 이렇게 5시 반에서 7시 반 욕지가 되는 거예요. 욕지. 태양빛이 이렇게 막 발현되고 아름답게 드러나려고 하고 이럴 때 왜냐하면 태양이 유에서 죽거든요. 태양 활동이 유에서 죽고 완전히 술에서 인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그런 인에서 떠올라서 태양이 한창 자기 모양새를 뽐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구, 욕망, 진에서 그게 막 브레이크 없이 펼쳐지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자리. 시작되는 자리. 그게 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세 형상도 있고 사도 그런데 이 문의 형상이 있어요. 여기 세워서 올리는 거, 그렇죠? 세워서 올리는 거, 또 이러한 가느다란 털 같은 거, 어떤 모발 같은 거, 의류일주 같은 경우들이 보면 이렇게 좀 채모가 몸에 털이 깎이는 현상에서 신묘도 그렇고요. 이게 다 금극목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깍두기로 잘 자른다든지 신묘가 아니 현상이 그렇잖아. 자라기 전에 막 자라려고 하면 자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머리털 같은. 그래서 이걸 잘 쓰면 장식, 분장, 인테리어 이런 거 그리고 아까 토공, 설계 이런 거.